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고 정상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 권력의 힘이란 건 이런 거구나. 제가 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모르면 못 찾아 먹고 알면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정보를 알면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거든요. 네. 저는 느린걸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비대면 장애 재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년, 시니어를 위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기능성 다용도 테이블, 가벼우면서도 아주 이제 기능이 좋은 테이블과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저귀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바디수트하고 그리고 장애 여성의 속옷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브라 제품을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증 뇌경색 장애 자녀를 둔 26살 남자아이 엄마 최현경입니다. 저희 집은 전 아이가 셋인데 큰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중증. 왜냐면 나라에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증이고 또 뭐 심하지 않은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긴 한데 저희는 지적장애. 네, 저희 아이는 이제 15살 됐고 여자아이고 마찬가지로 중증, 뇌병변. 아마 우리 아이가 제일 좀 심한 편일 거예요. 와상이어서 좀 누워있고 그러니까 되는 건 별로 없는데 제일 저가 보기에는 예쁜 아이입니다. 네. 그 아이들이 다 천사예요. 천사죠. 맞아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밤새 울어서 큰아이가 다녔던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아침에. 거기서 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아이가 숨이 한번 멎으면서 큰 병원으로 다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숨이 멎었을 때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목전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MRI 찍어보니까 좌뇌 손상을 너무 많이 입었다. 그래서 100% 장애가 올 것이다 하는데 제 머릿속은 지금 이 스튜디오 이 색깔처럼 그냥 베이지색, 하얀색. 그래서 누가 쳐다만 봐도 눈물 나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없었죠. 저는 이제 큰아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 네, 제일 어렵죠. 맞아.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열성경기를 아이가 알았어요. 열성경기라는 거는 뭐 큰아이였으니까 경험이 전혀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똘똘 싸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선배님들 반응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 제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이가 정말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 늘어지는데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공원의 건너편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게 슬로우 모션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맨발로 막 뛰고 경찰이 뭐 119 따위도 119라는 숫자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냥 목구멍에다가 손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산할 때 이제 그 의료 사고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질식 분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뇌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어날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순간은 잊지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쑥 뺐거든요, 아이를. 그랬더니 시커먼 형체가 쭉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옆에서 막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 50 심장박동 50bpm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있으니까 아무튼 막 CPR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좀 돌아오고 시커맸던 거는 그러고서는 이제 큰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온갖 거를 뭐 11개 정도를 달고
그렇게 하고 한 50일을 있었어요. 근데 걔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아이였던 게 진짜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딱 나와서 애가 이제 실려가고 그 순간에는 이게 꿈일 거야. 이건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뭐 제가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병원 생활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뭐 하고 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굉장히 그냥 그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아무 뭐 어떻게 준비 없이. 근데 준비 없죠. 네. 준비 없고 맞아요. 그냥 그때 그냥 닥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고, 네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낸 거죠. 할 말이 많으세요. 그죠. 할 말이 많지만.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거주시설을 알아봐서 비용을 본인이 대줄 테니까 아이를 그런 데 갖다 맡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고,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근데 누가 쳐다봐도 눈물이 날 때인데 그냥 정말 진짜 눈물밖에 안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일단 부정, 부정. 일단 부정. 그것들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특히 남편들. 어쨌든 상황을 외면하려고 드는. 근데 엄마들은 이걸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젖도 물려야 되고, 뭐 어쨌든 뭐 분유도 먹여야 되고. 근데 또 친정 쪽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럴 땐 또 냉정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 아이와 이제 둘째 아이의 터울이 2살이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떠나가지고. 그렇죠. 이 반응이 봐요. 딱 바로 나오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네. 앞으로 이 둘째 아이가 가질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너 생각해 봤어? 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죠. 너네 부부의 욕심 아니야? 라는 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첫 아이가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둘째 낳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럴까봐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큰 아이한테 또 소홀해질까봐. 작은 아이한테도 그렇죠. 아까 작은 말한 대로 아이한테 짐이 소홀해질까봐. 될까봐.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는 포기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시댁에서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고, 정상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놀라시죠? 누가 그랬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정상이 될 때까지 오지 말래?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정상이 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좀 봐달라고 맞아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하다못해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시위를 지역 하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뭐 하다못해 수영장을 하나 져주는 대신에 학교를 지낸다든지 그냥 시선에서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뭐 괜히 빤히 쳐다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앉지도 못해요. 갓난아기 하고 똑같아요. 그냥 누워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휠체어에도 그냥 일반 휠체어에는 앉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너라는 그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야지만 착석이 가능한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된 게 한 4년 동안을 정말 쫓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내서 맞아요. 그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 감사하게. 않았을 때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 비용까지 맞아요. 너무 많은 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큰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는 공간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도 들어가고 뭘 알겠어요. 뭘 알면서 막 냅다 주장만 하려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모든 학생이 맞춰갖고 학교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운영위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 거예요. 학교라서 더 심했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특수학생이라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활동보조 선생님, 그러니까 장애 아이를 보조하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방과후 시간까지 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잠깐 기다리겠다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공간이. 특수학급 교실이 있잖아요. 이만한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선생님이 교수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무사도 그 안에 공간에 있어요. 근데 공간은 이만큼 넓은데 이 아이는 얼만큼의 공간을 쓰겠어요. 요만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공간을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권력의 힘이란 건 이런 거구나. 제가 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잠깐만 교무실로 와보시겠어요? 교감실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각서 쓰고. 그걸 꼭 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이는 지금 아까 딜을 하셨던 걸, 이제 목소리를 내서 이루어졌던 걸 말씀하셨잖아요. 작게는 학교라는 공간도 그랬던 거예요. 주어지는 것들에 사실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 유형도 너무 다르고, 사실은 내가 또 이제 대표님 아이를 모르고 네, 다 그렇죠. 모르듯이 디테일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이 보잖아요. 네, 장애를. 다 똑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런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지를 않는 것도 있고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못 해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이해를 못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해줄 그런 의향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많다, 이런 작은 소수가 많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만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고. 맞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목소리를 내기까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엄마들한테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보여줘라.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구질구질 다니는 엄마한테 꾸미고 다녀. 화장도 해. 그리고 예쁜 옷도 사. 막 이렇게. 정보도 모르면 안 되는 맞아요. 게 맞는 게 아셔야 되고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맞아요. 목소리가 통과가 되더라는. 그러니까 특히 맞아요. 그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어떤 주어져 있는 권리보다는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잖아요. 장애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못 찾아 먹고 알면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정보를 알면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거든요. 네, 할인 말고 그런 모든 복지 모든 서비스가 것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알아야. 이제 하다못해 구나 동주민센터가 됐든 내가 모르면은 진짜 그냥 지나가요. 아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근데 내가 알고서 접근을 해야지만 그들한테 이제 뭔가 오라 가라 소리 안 하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